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2021년 6월 10일이고요. 오후 9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김하영님 어서 오시고요. 자, 지금 하루 30분님께서 나중에 심택 한번 봐주시면 감사요라고 하셨는데요. 심택 먼저 보고 시작을 하죠, 뭐. 종목이 한번 머릿속에 꽂히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답답한 기운이 있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심택을 한번 볼게요. 자, 심택을 먼저 보겠습니다. 심택을 일단은요, 제가 여기서 먼저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포털사이트에서. 하루에 보는 종목이 굉장히 많이 많다 보니까 이제 오랫동안 장을 봐서 웬만하면 뭐 이 종목이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대충 알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요, 오랜 경험에 의하다 보면 이 종목이 인쇄, 회로 기판, 그 메모리 모듈, 반도체, 테스트 기판 제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대충은 거의 알아요.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지워나갑니다.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에 대해서 자꾸 머릿속에 지우려고 노력을 해요. 그 이유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거를 머릿속에 두면 이게 업황이 좋다, 각종 매체에서 막 텔레비에서 막 얘기 나오고 이 종목이 심층 분석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주식을 어느 가격대에서 예를 들면 샀다 그랬는데 주가가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그 내용들이 좋은 내용들이 머리에 남게 되면 이 흐름을 나도 모르게 계속 물을 타거나 끝까지 잡고 늘어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머리에 잔상이 남아서요. 그래서 30년간 주가를 봐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선입견들 때문에 한 번씩 크게 당하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우려고 저는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이것도 이제 황 대표가 설명하는 이런 부분들이 정답이 될 수는 없고요. 제 경험입니다. 순전히. 그러니까 어떤 분 입장에서는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틀리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건 틀린 게 아니고 엄연히 다른 겁니다. 주식은 미래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아니라 미래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미래를 알 수 없다라는 게 우리 인간의 한가점이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보면 주가의 흐름을 예측은 가능한다 하더라도 그걸 반드시 맞출 수는 없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을 자꾸 지워나가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한번 쳐봤습니다. 도토리도토님 어서 오세요. 자, 그리고 나서 심택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잠깐 먼저 볼게요. 여기 그 키움증권 기준으로 마우스를 위에다 갖다 놓으면 상세 정보라고 뜨죠. 코스닥에 등록이 돼 있고요. 우량 기업으로 돼 있습니다. 우량, 나름대로 건전한 회사다 이런 표현이죠. 우량 기업이면. 근데 분류상 대형주로 분류가 돼 있으니까 규모도 좀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코스닥 IT 종합 업종은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부분에서도 반도체 쪽을 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심택이라는 회사가 대충 요런 부분을 하고 있는 회사구나 이렇게 여기 정보가 나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보시면 전일 시가총액이 7,294억이에요. 오늘 한 1.31% 떨어졌으니까 7,200억 정도 되겠죠. 대충. 그러니까 7,000억에서 지금 주가 위치가 상당히 위쪽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형태니까 그렇죠. 그러면 7,000억 내지 한 8,000억, 9,000억 이렇게 왔다 갔다 되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그죠? 자, 그러면 이런 회사가 대형주에 속하고 이런 정도이구나. 이 정도는 윤곽이 드러나잖아요. 이런 정도는 이제 가지고요. 그 다음에 재무 정보를 간단하게 보는 것은 이 회사가 통상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회사를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정도가 표현이 되어 있는 게 공시되어 있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한번 보는 거죠. 네, 요거 끝나면 GS 글로벌도 볼게요. 여러분들이 그 궁금한 종목들을 다 올려주세요. 가능한 한 제가 쪼개서라도 계속해서 한번 제가 알려줘 볼게요. 올려주세요. 계속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2020년 9월, 2020년 12월, 2021년 3월, 2006월이라고 표시됐죠? 요게 작년 그 3, 4분기, 그리고 요게 4, 4분기, 2021년 그 1, 4분기, 2, 4분기, 그러니까 1년 동안의 매출액 구조의 흐름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매출액 구조가 2020년 3, 4분기에서는 3천억, 그리고 2,780억,
그 다음에 2,800억 정도, 그 다음에 3천억이 좀 넘어갑니다. 그죠? 그러면 매출액 구조를 분기상으로 보게 되면 나름대로 튼튼하게 잘 유지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런 가운데 영업이익도 괜찮아요. 이렇게 약간 이번 그 2, 4분기에 들어와서는 영업이익도 굉장히 건전하게 302억 정도 이상을 내고 있고요. 그죠? 당기순이익도 무엇인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게 되면 2020년서부터 주가 흐름은 그대로 주가 흐름하고 반영이 됐는지 나름대로 우상향으로 착실히 흘러가는 모습하고 이 부분하고 흐름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심택이라고 하는 주가는 지극히 우리가 그 어떤 변칙적인 흐름이 이런 것보다도 실적에 의해서 그대로 주가가 반영된다. 흐름 속에서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심택은 나름대로 성적표를 보면 그냥 아주 기본은 충실한 회사구나. 기본은 충실히 잘 이행되고 있는 회사구나라고 이렇게 이런 공시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연간 실적을 한번 볼게요. 연간 실적.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2017년, 18년, 19년, 20년 최근 2021년을 빼고 2021년을 빼고 한 4년 정도의 매출액 구조를 보게 되면 8천억 그리고 1조 2천억 조금씩이라도 약간 증가하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 나름대로 여기 2017년도부터 2018년, 2019년까지는 얘만 나빴던 게 아니고 경기 자체가 안 좋았죠. 안 좋았다가 코로나 잠깐 우리가 부딪히고요. 그 다음부터 사이클링상 그 코로나가 뭔가가 그 다음에 자금이 많이 풀리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좋아지는 모습도 보이고요. 이게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9년에 잠깐 이렇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좀 있었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다시 회복되면서 굉장히 건전한 그 흐름을 유지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흐름하고 거의 흡사한 흐름이 보여져요. 자, 그러면 이런 정도로 봤을 때는 심택은 지극히 나름대로 정상적으로 우상향으로 잘 가고 있는 회사구나라고 판명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뭐 이걸 상세히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뭐 상세히 봤다고 해서 주가가 그대로 또 반영이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판단해 볼 때 가장 악재가 있는지, 가장 호재가 있는지, 그 다음에 그 호재가 있다면 지속력이 있는지, 깜짝 그냥 이야기인 건지 뭐 그런 정도는 한번 파악해 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이 회사가 업종을 이렇게 다른 데 눈독을 들이면서 전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또 주가에 반영이 돼서 흐름이 또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뉴스를 한번 통해서 한번 그냥 쭉 보면 삼성전자, 심택, 눈물, SK 하이닉스 웃음 3시간 전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 전일 대비 0.1 내리는, 심택 1.3 내리는, 좀 내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뭔 큰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심팩, 스마트폰 부품 수요 증가 기대로 목표가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6월 2일 날 그 대신증권에서 이렇게 기사를 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더 올라갈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흐름상 그렇죠. 흐름상. 그 다음에 중소형 패키지판 대당주 심택 저평가 매력도 부각됐다라는 게 한 달 전에 5월 19일 날 그 기사가 났는데 그 기점으로 해서 주식을 보면 움직임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죠?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그 다음에 2022년에는 메모리판 호황 전망이 된다. 올해가 2021년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그 제조업에서 기대가 되면 더 많은 그 수요 증대에 의해서 수익이 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전망적인 이야기죠. 이건 지극히 그 평가를 해보는 거죠. 왜? 그렇게 실질적으로 될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호황을 전망한다는 것은 앞으로 기대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나쁜 뉴스는 아니죠. 그 다음에 비모리의 글로벌 고객 사양 매출 확대와 메모리 사양 변화 뭐 이런 거 나오죠. 뭐 이런 내용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예약이 나오고요. SSD 관련 쪽도 나오고요. 쭉 나옵니다. 그죠? 뭐 여기 하나 공급했다 5월 달에 나오고요. 분기 실적 모멘텀 유효하다.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근데 나쁜 얘기는 별로 안 나오죠. 그죠? 나쁜 얘기 별로 안 나오고요. 5월 3일쯤에 1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153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한 12% 성장을 했다면 나쁜 얘기는 없죠. 거의. 그러면 별일이 없다면 심택은 이런 매출 구조를 가고 우상향으로 잘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은 평가할 수가 있겠죠. 물론 주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현재 시점에서
더 좋은 전망이 나와도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봤더니 부대 비용이 더 들어가고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변수에 의해서 이거 말고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안 좋아서 그 영향을 받아갖고 외부 변수에서 같이 주가가 떨어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지극히 이 회사가 별일이 없다면 우상향으로 갈 확률은 되게 높다고 봐야지겠죠. 앞으로 전망이나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뭐 저는 레포트를 낼 때는 뭐 그냥 마구잡이를 내는 건 아닐 겁니다. 분명히. 나름대로 자기들도 다 이쪽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엉터리로 막 일부러 그렇게 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내용을 파악이 됐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차트에서 제시하는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기준이라는 것을 한번 잡아보자는 거죠. 기준이라는 것. 그래서 연동을 통해서 심텍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그동안에 주가가 흘렀는지 큰 사이클 한번 보자는 거죠. 근데 여기서 딱 펼치자마자 2015년서부터 2021년까지 한 6년간의 데이터 값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그죠? 여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15,000원 정도 갔다가 그대로 내렸어요. 그 다음에는 거기가 한 4,000원대, 5,000원대까지 이렇게 밀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2015년 16, 17, 18, 19 한 5년간을 이 저점은 이탈하지 않아요. 그죠? 코로나 때도 이 저점까지 가긴 갔었어도 이탈하지 않고 빠르게 회복합니다. 그러다가 한 5년 동안에 요 안에 갇혀있던 주가가 드디어 작년에 5,000원, 15,000원을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여기까지 끌어올렸어요. 그죠? 그런데 보니까요. 여기가 12,500원 분방, 그 다음에 만원대에서 거래가 많았어요. 이 얘기는 누군가는 여기서 사들어왔다는 얘기죠. 이 근방에서. 그럼 누군가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이 근방의 단가를 갖고 있을 확률이 높겠죠. 여기는 생각보다 거래가 이 매물벽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X축, Y축의 기본적인 거를 생각해보면 어느 가격대에서 어느 기간에 거래가 많았는지를 표현해 주는 게 바로 이 매물 그 차트겠죠. 구독 고맙습니다. 그런데 올라와서요. 여기 오니까 여기가 가장 거래가 살벌합니다. 여기가.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뿐이죠. 이거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끌고 온 사람들이 많이 팔았을 수 있다는 거고 반면에 여기서 누군가는 새롭게 등장해서 여기서 샀을 수도 있죠. 여기서 끌고 온 사람들이 여기서 갖고 있던 사람이 던지니까 이걸 다 받아서 낼 수도 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가격대에서는 신텍이라고 하는 종목을 봤을 때는 더 간다라고 하는 사람과 아니 못 가라고 하는 사람이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 기본적인 내용을 이걸 봤더니 나름대로 건전해요. 그죠? 이 얘기는 좋게 보는 쪽이 더 좋을까요? 나쁘게 보는 쪽이 더 좋을까요? 뭐 그거는 잘 모르겠으나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지금 이 가격대 얼마냐면 21,000원에서 지금 22,000원 사이에서 파동을 치고 놀고 있는데 얘가 이 자리를 이탈해서 논다는 것은 올라오면 매물이 생겼다는 건 분명해요. 그죠? 왜냐면 이제 내려왔다가 물렸다가 그 주가가 올려면 던지고 싶은 사람 많겠죠. 그걸 우린 매물 출현이라고 하죠. 매물.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저점, 올해 저점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걸 이탈해서 밑으로 내려와서 불러서 부딪히면 누가 던질 거 아니에요. 그럼 주가 가기 힘들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누군가 여기서 또 제2세력이 등장했건 원래 기존 세력이 등장했던 주식을 모아왔다고 가정을 해보면 얘는 분명히 나가야 될 거예요. 그게 바로 매물 지지가 되는 거죠. 거꾸로 이제. 왜? 누가 이만큼 안에서 모았을 때는 단가 추정치를 여긴데 이 주가가 이렇게 꺼져버리면 여기를 깨져버리면 이 애써서 모은 애들 손해보고 있겠죠. 그 손해보는 가운데 속에서 뭐 글로벌 증시가 됐던 뭔가 악재가 터져서 밀려버리면 이 물량 다 손해봐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여기를 누가 모아가는 과정이라면 여기를 이탈한다는 것은 그들도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거죠. 주가를 거기 밀리는 것을 다 그걸 받쳐주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위험한 발생이죠. 갑자기 여기서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 안 좋은 일이 악재가 터져요. 그 누구도 주식을 이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미래 가치를 알 수 없으니까. 어젠가요? 엊그저께 그 광주에서 일어났던 그 참 안타까운 그 사고가 났죠? 그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근데 그분들도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등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누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미래 가치에 대한 변수는 인간의 한계죠.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심텍이라는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글로벌 증시에서 영향을 받으면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강력한 악재가 터진다. 그 악재 중에 하나 중에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죠. 지금은 뭐 군사력이 워낙 북한하고 비할 바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남한하고. 그러나 쟤네들이 뭔가 미사일 한 방 쏘고 이렇게 되고 그 미사일이 잘못 터져갖고 괜히 저기 그 수도권 가까이 터졌다. 그래서 인명피해가 났다. 이러면 악재로 터져서 곧 전쟁이 일어날 수 있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증시는 빠질 수도 있어요. 이리저리님 어서 오세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가를 미래 가치를 이야기할 때는 그걸 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고죠. 그래서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세력이 있다면 여기를 깰 수가 없는 거죠. 여기를 깼다가는 이거 밀렸다가는 일단 손해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악재까지 터지면 이거 어찌 하오리까가 되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손해보면 던질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서 가지고 있는 물린 애들이 갖다 밀어버리면 그거 다 받아내야 되고 못 받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 밀리겠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손해보겠죠. 그 짓을 하지 않겠죠. 시장을 이끈 애들은 분명히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황 대표가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파동을 좁혀가는 거죠. 그럼 월봉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좀 전에 봤던 2만 1,000원대에 있던 요런 자리 있죠? 2만 원대 여기를 깨고 싶지 않아 할 거예요. 여기를. 왜냐? 만약에 얘들이 이게 모은 거라면 한 번 더 가기 위해서 모은 거라면 이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 물량이 저항대가 되면서 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지지와 저항이라는 것은 주식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격 분석을 그래서 중시 여기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인데 저보고 차트 이렇게 그리면 저보고 항상 차트 충이래요. 뭐 그런 얘기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결과로는 보세요. 그냥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자기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무척 위험한 건데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심택이라고 하는 회사는 어쨌거나 여기 올라갔다 내려왔다 치고 나가서 자연스러운 흐름, 이 흐름을 깬다는 것은 얘네들도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심택은 가려면 아마 이렇게 치고 나갈 거예요. 만약에 여기를 붕괴시켜서 차트가 밀린다 할 때는 이걸 다시 돌려서 이 부분을 다시 회복해주지 않는 이상, 왜냐면 매물이 돼버린 거죠. 그럼 올라왔다 그 매물에 쏟아지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탈했다는 것은 일단 위험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걸 다시 살렸다. 그럼 의미가 있겠죠. 왜냐면 매물 소화해서 오히려 더 강력하게 매집해서 끌어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1차 지지라는 말이 있는 거고요. 여기는 지지와 저항 2차 지지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따라서 심택이라고 하는 종목은 1차 지지, 2차 지지인데 범위는 전체적으로는 여기까지는 빠져도 그 부담을 다시 극복할 여지는 있겠지만 만약에 15,000원을 만약 이탈한다면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거죠. 대단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상향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세력이 존재하고 이 회사가 그만큼의 악재가 없다면 적어도 이 15,000원은 깨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22,600원이죠. 여기서부터 뒤를 보게 되면 이 범위가 22,600원에서 만약에 15,000원까지 빠졌다. 그러면 위에가 얼마죠? 한 17,000원 정도, 한 7,000원 정도 빠지는 거죠? 이 7,000원 곱하기 100이 뭐예요? 2,000이면 요게 바로 리스크 범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최소한의 여기를 지킨다는 전제 조건을 가져야 됩니다. 얘가 우상향으로 가려면. 자, 그래서 요런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주봉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천천히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황 대표가 되도록이면 이제 말을 좀 천천히 해보려고 노력하려고 하는데, 나무이슬님 어서오세요. 제가 워낙 말이 빨라서 지적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도 전달해주고 싶은 내용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15,000원이 2차 지지 가격, 그 다음에 여기 2만원대가 1차 가격.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심택은 만약에 관심 있거나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1차 지지를 여기를 삼고요. 그 다음에 2차 지지를 25,000원까지 확대합니다. 이거를.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 만약에 황 대표 보고 이걸 해보라 그러면 지금 22,600원이죠. 저는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내려와서요. 이렇게 지지하고 돌아가는 모습이 나오면 여기서 살 것 같아요. 여기 사고요. 만약에 밑으로 들어오면 바로 손절하거나 비중을 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 내비뒀다가요. 여기서 어떻게 놀던 이렇게 하던 다시 회복을 했죠. 이렇게 회복을 하면 그때 이렇게 우상향에 줄을 치고 그 위에 노를 때 여기서 다시 한번 살 것 같아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이건 아래 꼬리가 될 것이고 지지하장을 살짝 이탈했다 다시 회복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근데 이 매물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저항대가 돼서 밀린다고 그러면 얘는 15,000원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지지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 저항과 이 저항대를 다시 등지고 지지하고 돌아갈 때 그때 다시 도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미리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놓고 하고 그 상황이 바뀌었다고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주식 매매할 때 가격 분석을 가장 중시 여기는 거거든요. 이런 점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러면 얘는 간다면 어디까지 간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흐름이 있잖아요. 이렇게 흐름. 이 대추세에 대한 저항값이 있잖아요. 그럼 얘가 여기서부터 올라간다 그러면 부딪히는 자리가 분명히 이쯤 될 거예요. 거기가 이제 한 3만원 부근이 되겠죠. 한 27,500원대 뭐 이런 정도. 여기를 이제 극복해서 올라간다면 요즘에 황 대표가 많이 강의하는 오버슈팅 구간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심택은 1차 지지가 2만원 있고 2차 지지가 15,000원 있대. 일단은 매매를 한 다음에 2만원 기준을 삼고 2만원이 붕괴되면은 2차 지지를 다시 기다리겠다는 뜻이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5,000원이 깨지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강하게 나간다면 2만원을 깨지 않으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야 되겠죠. 자, 이런 기준으로 삼아서 하면 되겠죠. 황 대표, 그러면 황 대표는 이거 할래? 예, 할 것 같아요. 단, 지금 가격대에서 안 하고요. 좀 2만원대까지는 밀렸다가 여기서 지지하는 모습 보이면 할 것 같아요. 예, 여기서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보다는, 지금은 22,600원이죠? 제가 그 기준으로 삼는 자리에서는 10% 정도가 비싸져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10% 정도는 더 밀렸다가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면 살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 위에서 이렇게 놀잖아요? 그럼 안 살 것 같아요. 왜? 리스크 범위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앞만 보고 사는 게 아니고요. 앞을 보면 여기죠. 이걸 통과할 거라고 보는 거고 주가 전망도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지만 항상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낙관적인 생각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아까 서두에 설명했듯이 어떤 그 악재가 터지거나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이 터져버리면 뒤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차적인 지지대를 삼아서 한번 도전해 볼 것 같고요. 만약에 밀리면 바로 잘라버렸다가 2차 지지가 나면 여기 다 도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밀리잖아요? 그럼 잘라버리고 심택에서는 손해봤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손을 뗄 것 같습니다. 전 이렇게 시나리오를 다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는 쪽에 더 가까우니까 요건 지극히 황 대표의 매매법이에요. 그러니까 참고 삼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이라는 건 있을 수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해봤으니까 심택 15,000원 그리고 2만원 기준으로 그 다음에 아까 같이 보셨겠지만 매출액 구조나 이런 구조가 그렇게 나쁜 구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런 점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정문이집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